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해보셔라,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알려드리는 부업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5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랑 비교해보면 26년도에는 엄청나게 다른 변화가 지금 생길 예정이에요. 에어비앤비에 대한 새로운 소식 그리고 이슈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당근! 제가 21년도에 에어비앤비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사실 숙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숙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21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는 숙소가 약 60%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를 다 삭제한다는 이슈가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24년도부터 불법 숙소 등록을 아예 못하겠고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25년도부터는 숙소가 삭제가 된 거예요. 정말 많이 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그 사이에 숙소가 6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숙소가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것보다 숙소가 더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전에 21년도에 제가 에어비앤비를 운영했을 때에는 사실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해도 장사가 얼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하면은 사실상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숙소도 많이 늘어서 좀 경쟁도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럼 2026년도에는 앞으로 에어비앤비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21년도에는 외국인 방문객이 98만 명 정도가 들어왔대요. 근데 25년도 기준 몇 명 들어왔는 줄 아세요? 약 2천만 명이 들어왔다고 해요. 1800%가 늘어났는데 실제 숙소는 60%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 25년도 1월이 110만 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6년도 1월에 12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 똑같은 1월이랑 비교했을 때 13% 정도의 외국인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월은 완전 비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에어비앤비 숙소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더 기회가 열린 거죠. 지금 추정치로는 올해 더 외국인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사실 아직 미래의 일은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으세요?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숙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4월달, 5월달 예약이 다 찼어요. 3월달 예약도 거의 다 찼는데 4월달 예약도 보면은 외국분들로 다 찼어요. 근데 외국분들 받으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장박이 들어와요. 뭐 4, 5일씩 예약하신 분들 되게 많고 5월달도 벌써 2명으로 반 이상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달에 받아놓은 숙소 예약금만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600만 원이요?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는 되게 많은 분들이 4월달, 5월달 숙소가 외국인들로 다 찼다고 얘기를 해요. 아, 정말 성수기에 돌입하는 4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겠구나, 이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죠. 당근!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부가 전자여행 허가를 26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절차가 좀 더 간편해지고 좀 더 쉽게 한국을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부 규정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이 원래는 30객실을 모아야지 영업허가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의 숙소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끔 신고증 발급해주는 특례가 저번 달부터 통과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부의 방향성이 앞으로 조금 더 한국을 쉽게 여행 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숙소는 최대한 많이 공급될 수 있게끔 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방향성이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정부가 반대를 하거나 그 흐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한국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걸 약간 인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숙소들도 오픈할 수 있게, 그리고 공급될 수 있게끔 많은 부분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국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긴 하지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가장 매력적인 여행지인가를 보면 한국이 단연 1위로 뽑히고 있다고 해요. 환율이 오르는 게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죠. 물가도 오르고 힘든데 네.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가성비로 보일 수도 있고. 그쵸. 가성비인데 거기에 컨텐츠도 너무 재밌고 K-팝에 K-푸드에 K-뷰티에 오면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고 싶어 하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다른 어느 곳보다 높아서 현재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단순하게 에어비앤비 숙소가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인 게 에어비앤비 숙소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원화 가치 하락까지 더해지니까 거기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더 매력적인 여행지로 보니까 안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파도, 돈 파도가 밀려 들어오고 있다. 이 돈 파도에 빨리 숟가락을 얹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당근. 그럼 지금 당자님은 에어비앤비를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건물을 매입해서 아예 에어비앤비 기반으로 숙소를 오픈할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할 생각으로 숙소를 런칭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숙소가 50개 객실 정도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추가로 100객실을 더 오픈할 예정이에요. 100객실이요? 네, 에어비앤비를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직장인 부업으로 현금으로 조금 만들어보자. 50만 원만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부업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적합한 매물을 구하셔야 돼요. 적절한 예산 규모에서 이쁘게 세팅을 하고 영업 신고증을 받은 다음에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서 숙소 판매를 시작하시면 되세요. 말로 하면 되게 심플한 과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동의된 숙소를 구하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첫 번째 관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90% 정도의 허들을 느낄 건데 이 숙소만 잘 구하시면 실제로 세팅하고 실사를 받고 신고증을 얻는 것까지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월세로 얻어서 시작하는 게 가장 가볍기도 하고 부업에 적합하기도 하고 수익률이 가장 높기도 해요. 집주인분들의 허락이 필요했다고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허락을 좀 잘 해주시는 편인가요? 네, 사실 설득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좀 배우고 나면 쉬운데 맨땅에 헤딩하듯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알고 하시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2달 안에 계약하는 비율이 60%가 넘거든요. 그리고 3개월 안에는 70% 이상이 계약을 하세요. 이렇게 높은 계약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네. 다가구나 다주택처럼 되게 오래된 집에서 하던데 네. 그러면 좀 집을 고치거나 그런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완전 새 집으로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가겠죠. 근데 간단한 공사나 셀프 수리를 통해서 깨끗하고 깔끔하게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선과 가이드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월세집에다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을 넣어가지고 수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절대 금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민하고 숙소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들은 호텔 체인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이런 데로 가시고 나는 한국 사람들처럼 직접 집에서 생활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미 에어비앤비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깔끔한 상태로만 만들어 놔도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완전 집을 삐까뻔쩍하게 고쳐놓고 시작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투룸 기준 300만 원, 3룸 기준 50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세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한 투자금은 진짜 최대 3개월 안에는 다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가이드를 드리고 있죠. 가서 청소도 하고 다시 세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 같은 경우는 위임하면 되거든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방 하나 정도와 거실, 부엌 정도를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 와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위임하시면 됩니다. 숙소 너무 난장판으로 쓰거나 파손시키면 저희가 집주인한테 그걸 물어줘야 되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에어비앤비는 상대평가, 서로 평가를 해요. 게스트도 호스트를 평가하고 호스트도 게스트를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받을 때 그 게스트 평점이 너무 낮으면 거절할 수 있어요, 예약을.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막 난장으로 쓰고 가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손이 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에어 커버라고 해서 호스트를 보호하는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파손된 걸 어떤 식으로 수리했는지 내지는 새로 구입했는지 영수증이랑 같이 에어 커버 신청을 하시면 뭐 하루나 이틀이면 바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제가 다 알아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리고 모르고 하는 부분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배우면서 느끼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이 모든 시간을 다 압축한 내용으로 무료 라이브를 진행하거든요. 제가 5년 동안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고정 댓글에 신청하고 들어오시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하실 수 있고, 그 무료 라이브가 무료 라이브가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무료 라이브만 듣고 오픈하신 분들이 진짜 많대요. 나 원래 이거 하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무료 라이브만 듣고도 오픈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강의를 듣고 삶이 바뀌셨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남편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정말 생기가 막막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에어비앤비 2개 오픈해가지고 저희 생기가 해결됐어요. 암 치료를 받느냐고 안전히 그 무직 상태가 되신 분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가 다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에어비앤비 오픈하셔가지고 월급만큼 더 벌고 계시고 지금은 건물주가 되려고 하는 꿈도 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어떤 한 가정을 살리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것도 되고,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돈 버는 경험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사시면 저도 많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료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는 이제 한 개의 에어비앤비를 오픈하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를 많이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5년 뒤에 이렇게 100개 이상의 네. 에어비앤비를 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저는 이쪽으로 확장하고 규모를 크게 키워나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500에 40만 원, 뭐 1000에 80만 원, 진짜 작은 규모로 에어비앤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저를 보면서 아, 나도 당근 자판기처럼 나중에 건물에다가 숙박업소에다가 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실 수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에어비앤비 한 개를 운영하는 게 과연 나한테 맞는 비즈니스인가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긴 하지만 이 비즈니스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나는 사업이랑 맞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페 하나만 오픈해도 8천만 원이 들어요. 정말 작은 프랜차이즈 하나 오픈하는데도 1, 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버는 돈이 1, 2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보증금이랑 세팅비 몇백만 원만 있으면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이 나오는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망설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빠르게 들어와서 작은 숙소 하나라도 경험하고 사업화로 확장하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쓰나미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글로벌 파도를 놓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무조건 돈을 벌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열심히 숙소를 오픈하고 있고, 건물을 매입해서 숙소를 계속 오픈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거의 1단계로 에어비앤비 작은 숙소 운영해 보는 걸 이제 추천을 먼저 드리는 거고, 저는 올해 100개씩을 오픈해서 또 돈을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또 유튜브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 궁금해요 하는 것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